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윤쌤의 홍인규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뭐 유류분 소송이든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든 이런 상속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주장하게 되는 게 이제 특별수익 주장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특별수익 주장을 하게 되면서 빠지지 않는 것이 뭐 혼수비용, 뭐 교육비, 뭐 또는 유학비, 뭐 나아가서 이제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이제 증여를 했다라는 주장이 이제 빠지지 않고 항상 주장 제기가 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했다고 이제 주장한 사례 중에는 그 취득자금 증여와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 그 아버지가 부동산을 팔고 대신 다른 부동산을 사줬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부동산 증여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증여해서 그 현금을 증여한 것이지 부동산을 증여한 게 아니죠. 당사자들은 이제 살아오시면서 다른 형제들이 이제 유학 갈 때, 또 뭐 결혼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때, 뭐 얼마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뭐 항상 들어왔고, 뭐 본인 당사자들도 뭐 인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자금 지원에 대해서 특별 수익이 당연히 인정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제 아버지, 어머니 또는 뭐 당사자로부터 들었다는 뭐 이유로 또는 뭐 결혼할 당시 또 뭐 유학 갈 당시에 그 자녀에게 그만한 경제력이 없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당연히 그 현금 증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어떤 그 항목의 특성 때문에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들이 결국은 그 망인의 그 현금 증여이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현금 증여의 입증 방법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금융 자료로 입증을 해야 법원에서는 이제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현금 증여를 입증하는 방법은 이제 첫째는 이제 계좌 분석이 기본이 되는 것이겠죠. 그 중에서도 망인의 계좌는 상속인이라면 뭐 기간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이제 조회를 할 수가 있어서 망인의 계좌를 분석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러한 망인의 계좌만으로 이제 분석이 어렵다면 상대방, 수중받은 그 다른 자녀의 계좌까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는 제3자의 계좌이기 때문에 임의로 이제 조회를 할 수가 없고 반드시 뭐 소송을 통해서 그 법원을 통해서 엄격한 요건 하에 이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회를 한다 하더라도 무제한, 무한정으로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래 은행도 특정해야 되고 또 거래 기간도 제한해서 그 요건 하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를 해서 그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흔히 저희가 이제 금융 거래 내역을 받아 보면은 이렇게 일자별로 나와 있는 자료에는 그 대체 거래 같은 경우에 어느 계좌로 갔는지 이렇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럴 때에는 각 거래마다 나와 있는 작성되는 전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 또한 그 은행에 이제 조회를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금융거래 내역은 저희가 조회를 해보면 그래도 적어도 1990년대 이후로 이제 조회가 되는데 이런 전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기준으로 해가지고 5년 내의 것만 이렇게 조회되는 경우가 많고요. 길어야 10년 정도치만 이제 조회되는 경우가 많아서 한계로 이제 지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계좌 분석과 함께 수표 추적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수표 또한 추적을 하려면 조회 기간이 5년 내지 이제 10년 그런 보관 기간의 내부 규정 때문에 회신이 이렇게 좀 극히 제한적으로 오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서 이제 입증을 하면 좋은데 이러한 금융거래 내역 없이 단순히 이제 어떤 진술이나 정황에 의해서 이제 현금 증여가 입증될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그 진술이나 정황만으로 현금 증여 입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특히 이해하지 못하고 좀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른 형제들이 20대 초반에 미국 유학을 한 4년이나 다녀온 형제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부모님이 지원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억울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자녀가 본인의 자금으로 유학을 다녀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심지어 이제 판사님들조차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에서의 입증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오로지 직접 증거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설령 지원을 받은 것이 맞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얼마인지 또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심지어는 그 자금이 아버지한테 온 것인지 어머니한테 온 돈인지 알 수 없다고 또 항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의뢰인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현대재판은 그 이른바 이제 조선시대의 원림재판이 아니라
철저한 증거주의 재판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직접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뭐 그와 같은 주장, 뭐 예를 들면은 상대방이 뭐 유학을 다녀온 사실, 또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다수의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뭐 그러한 과정에서 부모님이 이제 지원을 했다는 제3자의 진술이나 각종 문자나 메시지 등은 이제 특별수익 인정 여부를 떠나서 상속소송에서 이제 치열하게 주장하고 다툴 필요는 있습니다. 그 상속재판이라는 것이 이제 공평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 분할 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뭐 일도 양단으로 판단할 수 없는 뭐 어떤 재량이 개입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 초기에는 대부분 망인의 계좌나 상대방 계좌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 조회 등을 통해 그 입수한 금융 자료로 인해서 이제 직접 증거를 찾아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 영상을 보시고 뭐 유학비나 부동산 취득자금 등에 대해서 미리 그 주장을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현금 증여 입증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유일샘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